안녕하십니까. 더서디지털치과 대표원장 조세영입니다. 오늘 환자분의 질문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고 답변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이가 딱딱한 과자를 씹다가 치아가 아픈 느낌이 들어서 치과에 갔는데 치회치가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접착제처럼 생긴 약을 바르고 계속 아프면 다른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치과 다녀온 지 이틀이 지났는데 아기가 아직까지 딱딱한 것을 씹을 때 아프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건지 아니면 치과 가서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치회치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치회치는 정상적인 치열 외부에 위치하거나 발생한 비정상적인 치아를 의미합니다. 치성 질환의 하나로 유치 또는 연구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잇몸이나 구강 안쪽 또는 상악동이나 그물기 골 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하악 또는 위에 있는 작은 어금니,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자그마한 치아에 돋아나는 뿔처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가운데의 치아에 툭 튀어나오게 작은 모양을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치회치는 먼저 왜 생길까요? 유전적 요인이 좀 있는데요. 치회치는 특정 유전자에서 기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가족력 등도 있고요. 또는 발달적 요인으로 어렸을 때 치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치아에 나타나는 바깥쪽 부분, 범랑질, 그리고 안쪽 부분, 상아질로 구성되죠.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발달돼서 치회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아 표면을 형성할 때 불필요한 돌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뿔처럼 자라나게 나면 저희들이 치회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치아 발생기 동안의 특별한 외상이라든가 또는 감염, 염증 등도 치회치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신적인 증후군도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흔한 것으로는 다운 증후군도 치회치 발생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연에서 답변을 먼저 좀 드리면,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증상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신경 관련 감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엑스레이나 CT 등의 장비로 뿌리를 좀 진단을 해보고 뿌리에 염증이 있다면 신경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염증이 없다면 먼저 투약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치회치가 있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파절 위험이 있습니다. 돌출된 구조가 약해서 충격에 쉽게 금이 가거나 파절되게 됩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딱딱한 걸 드시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힘이 가졌을 때 끝에가 조금 갈리거나 또는 탁 부러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치아 뿌리에 염증도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파절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치회치가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맞물릴 때 부정확한 교합을 유발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턱관절이 조금 움직인다거나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돌출된 부분이 맞닿는 위쪽 치와 접촉하면서 마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양치질이 어렵습니다. 그럼 치회치의 관리 및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치회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시면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일단 파절이 되기 전에 치과에서 진단이 되면 많이 날카로운 경우에는 치과 의사가 주기적으로 조금씩 치회치 부분을 갈아드리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갈아내게 되면 미세하게 안쪽에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시리지 않고 치회치를 살살살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홈 같은 것들은요, 레진이라는 재료로 좀 막아주는 게 좋거든요. 플라가 끼는 것도 예방이 되고요. 날카로운 거를 조금 뭉툭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파절도 좀 예방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파절이 되었다고 하면 먼저 파절된 부분을 메꾸거나 치료하는 그런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파절이 심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신경치료 넘어가게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신경치료에 대해서는 그 대상 치아가 뿌리가 완전히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8살부터 12살 사이에 있는 치아 뿌리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미성숙 영구치가 되게 되기 때문에 신경치료 수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뿌리 길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치료 해드리면 되지만, 미성숙 영구치는 밑에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생근간치료 수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신경 조직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구강에 최대한 가까운 부분에 있는 신경만 최소한으로만 제거한 후에 아래쪽에 있는 신경 조직을 잘 보존해서 뿌리가 정상적인 길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물론 모든 상태에서 가능한 건 아니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또는 뿌리 염증이 너무 심해서 뿌리 끝에 염증이 크게 잡혀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신경을 제거하는 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같은 치회치 같은 경우에도 상방 부분 신경을 제거하고 아래쪽에 남아있는 신경 바로 위에다가 MTA라는 재료를 올리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밀폐되면서 아래쪽 신경을 살리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치과적 복잡한 수식에 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경 치료 같이 뭔가 감염이 심하게 되었다가 치료를 했는데 다시 재감염이 일어난 이런 특수한 경우에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정기적인 치과 검사를 통해서 치해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치해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과에 와서 살살살 조정하면 스스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플라가 쌓여서 충치를 유발하기 쉬우므로 올바른 입솔질로 관리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해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해치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올바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관리하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강 내에 치해치가 있다면 조심할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